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기자입니다. 제4차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던진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한국인은 지금 절체절명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제거되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폭탄을 맞든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취할 수단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사이 자위적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장을 하니까 소련도 했습니다. 소련이 하니까 영국도 했습니다. 영국이 하니까 프랑스도 했습니다. 또 중국도 했습니다. 중국이 하니까 중국과 사이가 나쁜 인도도 했습니다.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공식인데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북한이 2006년부터 4번이나 핵실험을 해도 한국에서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의미 있게 나오지 않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럼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물론 미국의 핵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는 설마 김정은이가 쏘겠느냐. 이 두 개의 하나는 유행수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 기대는 사대주의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생존 문제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4차 핵실험의 경우에는 그런 구경꾼적 자세를 거부하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언젠가는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포에 당한다. 그것은 수십 명, 수백 명 죽는 차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이 죽는 상황, 많이 잡을 때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는 상황, 당한다는 말은 이 무슨 말입니다. 북한의 장거리포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고 할 경우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차원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위협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북한에 단 한 발의 핵폭탄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핵전력은 절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한 다음에 반격한다는 것은 이론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절대로 발사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누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른 다음에 날라오는 핵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전 탐지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기술로는.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이 누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 제거하는 방법은 암살도 있고 쿠데타도 있고 정밀 폭격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김정은이가 이걸 누르면 나부터 먼저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김정은에 가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것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이죠. 핵무장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우산이란 것은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았지만은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은 미국도 핵으로 공격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김정은한테 먹힐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먼저 핵폭탄을 서울 상공에서 폭발시켜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 사실상 한국은 끝났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미 망한 한국을 위해서 평양을 핵으로 공격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김정은이가 믿느냐? 김정은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한국은 망해버렸다. 만약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로 로스앤젤레스를 때리겠다. 이렇게 위협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한국을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평양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느냐?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과 미국의 국회가 대통령이 이미 망해버린 한국을 위하여 평양을 핵으로 공격함으로써 인류 공멸의 핵무기를 또 썼다는 이런 비난을 감수하도록 만들겠느냐?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것은 이것은 정책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데골 대통령이 독자적 핵 전력을 추진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믿겠느냐? 나는 믿는다. 나는 프랑스를 위해서 미국이 핵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후르시초프가 믿겠느냐? 후르시초프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억지력이 아니다. 차라리 프랑스가 가지는 게 좋겠다. 프랑스가 핵미사일을 가지면은 러시아가 프랑스를 타격할 때 러시아를 때려가지고 몇 천만 명은 죽게 할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억지력만 있으면은 프랑스는 러시아의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안심할 수 있다. 핵무기를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은 가능하냐?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미국과의 협정이라든지 우리가 NPT에 지금 들어가 있다든지 NPT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여러 가지로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죠.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핵 무장론을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핵무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국민한테 물어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조직화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뭘 묻느냐? 한국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으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 주제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압도적으로 아마 70% 이상이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부의 큰 카드가 되는 것이죠. 정부는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핵무장을 요구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자위적 목적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 우리는 NPT의 절차에 따라서 NPT를 탈퇴하겠다. 핵 문제로 인해서 국가 생존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탈퇴할 수 있도록 NPT에 조항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식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거짓말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탈퇴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자위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압도적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외적으로 큰 압력 수단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돌파구 생기지 않느냐. 또 다른 방법은 철수한 이미 1991년에 빼나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을 한미연합사가 갖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구성한 사령부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한국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핵미사일을 배치한 잠수함을 한국 해역에 상시적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미국 잠수함은. 한 몇 척만 있어도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핵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미연합사에 배속시키는 것이죠. 그 잠수함의 운영권을. 그러면은 한미 공동의 사용권을 갖게 되니까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오해하지 않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공작과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할 것이고, 또 비슷한 시기에 김정은이 핵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끔 다양한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자율적 핵무장, 핵 전술핵 재배치, 핵 잠수함, 핵미사일 잠수함 상시 배치 등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건물을 지을 때 핵 방공포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핵 민방위 훈련도 해야 되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엮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엮되 타겟은 분명히 김정은으로 압축을 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쪽으로. 예컨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을 차단하는 것. 그것은 2005년에 마카오에 있는 BDA 은행을 상대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것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야 한다는 이 의제가 유엔 안보리에 넘어와 있는데, 여기서 중국, 러시아를 잘 설득해서 정말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결의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타겟으로 하면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항상 슬기롭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위험하고 과대망상이고 예측불능이고 그리고 폭력을 좋아한다는 이 점입니다. 너무 몰렸을 때 아주 발작적으로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대비책까지 사워가면서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 문제는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한테 부탁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으로 비대칭 전략으로 나오면 우리는 돈으로 대응을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대전략을 가지고, 다만 목표를 김정은 제거에 맞춰가지고 판을 새로 짜는 절호의 기회이자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